몸이 보내는 신호인 당뇨 전 단계 증상. 1. 당뇨 질환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생성 또는 사용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 혈액 내에서 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일컫는 만성 질환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내의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2.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으로 췌장이 거의 또는 전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통해 평생 동안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신체가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며 과체중,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데 이는 임신 중에 발생하며 출산 후에도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인 심장병, 심부전, 시력 손상,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당뇨 발병 전 단계 증상은 무엇인가요? 당뇨 발병 전 단계는 흔히 당뇨 전 단계라고 불리며 이 단계에서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미묘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갈증.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갈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빈뇨. 물을 많이 마심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피로감.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충분히 쉬었음에도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야 흐림. 혈당 수치의 변동으로 인해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처의 느린 치유. 작은 상처나 긁힘이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4. 식전과 식후 당뇨 혈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식전과 식후 혈당은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혈당 수치는 음식 섭취 전후의 신체 내 혈당 상태를 반영하며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전 혈당은 공복 시 측정한 혈당으로 보통 8시간 이상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는 신체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공복 혈당 수치는 당뇨병은 126mg/dl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식후 혈당은 음식 섭취 후 당뇨병은 200mg/dl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식전 혈당보다 높은 이유는 음식물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혈당이 정상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전 및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 4가지는 무엇인가요?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이 시점에서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당뇨 전 단계의 주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인 IFG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mgdl일 경우 공복 혈당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 IGT는 식사 후 2시간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상태로 이 또한 당뇨병으로 진단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mgdl일 경우 내당능 장애로 간주됩니다. 공복 고혈당 공복 혈당과 내당능 장애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이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정상보다 높지만 여전히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슐린 저항성 IR은 신체가 인슐린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인슐린이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의 전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 4가지 상태는 모두 당뇨병의 전조 증상으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운동과 식단 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고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증상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체중 변화, 식습관 문제, 저혈당 증상, 전신 무력감, 그리고 상처 치유 지연과 가려움 등은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들 각각이 어떻게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증가와 당뇨. 당뇨 전 단계와 제2형 당뇨병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신체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이는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며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탐 증가, 과식, 심한 식권 증가, 당뇨. 당뇨병 환자들은 종종 식탐 증가와 과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이 세포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식권증인 식사 후에도 배고픔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식은 혈당을 더욱 높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혈당 증상과 전신 무력감.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조절 실패로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발생하며 이때 어지러움, 두통, 발한, 혼란, 심지어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신 무력감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당뇨병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신체의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상처 염증 치료 지연 및 가려움 중.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나도 치유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며 감염과 염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려움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며 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흔한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식탐 증가 및 과식 에너지 부족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혈당 및 전신 무력감은 인슐린 조절 실패로 저혈당을 경험하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피로와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상처 치유 지연 및 가려움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부 건조로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당뇨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